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추진을 위해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에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딱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 같은 이야기다라고만 언급하셨는데 전격 합당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논의가 많았다는 보도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을 뿐이었고, 네네. 그전에도 이제 이런 합당에 관한 질문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될 때마다 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셨죠. 예. 예,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네. 제가 어제 이제 법사위에 예산 심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회의가 좀 늦게 끝났는데 오후 늦게쯤에 송영길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 예. 네네, 전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당 논의에 착수하고 싶다. 네. 당 대표로서 그 우상호 의원을 협상단장으로 해서 네. 합당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네. 괜찮겠느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셔서. 네. 아니 공식적인 제안을 하셨으니 네. 저희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을 드린 것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또 네. 공식적인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또 대선을 앞두고 왔기 때문에 네. 저희도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김성회 대변인이 네. 잠시 전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해서 1시간 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운을 떼고 내용을 쭉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그 긴급 최고위원회 온라인 긴급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이 뭔가요? 예, 우리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알리셨지만 협상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협상단장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께서 맡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간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 역시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정보를 함께 공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전에 사회자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은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바라보시기 때문에 마치 합당이 당연히 성사된 것처럼 전제하고 이제 보도를 앞서 나가는 언론들이 또 일부 있어서 이미 다 합당은 됐고 이게 정치적 효과가 어떤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글쎄 말씀입니다. 너무 성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당원들께도 알려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렇죠. 저희는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전당원 투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관련한 일정, 절차,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것들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차차 짚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성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합당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 여부를 논의할 민주당과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한 것이 공식 결정이다. 예. 이렇게 그래야 얘기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합당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응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일단은 협상을 하자. 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결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발전적인 합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그런 과정에서 퇴행이 있다면 네. 그런 어떤 발전적이지 못한 합당은 또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지, 예. 당연히 합당을 전제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일부 언론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네. 분명히 하고자 대변인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협상 단장으로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협상 단원으로 황희석, 안원구, 김의겸 세 분이 포함이 된 것, 이렇게 해서 협상단은 4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합당을 공약처럼 내거셨던 합당파
라고 분류를 할 수 있나요? 합당에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협상 단장이 되셔서 네. 합당을 위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꽃길을 지금 놓는 중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봉주 의원은 적극 합당파셨고 네. 그 주장을 또 감추지 않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협상 단장으로 모신 이유는 네. 여러 최고위원들과 이제 논의 끝에 정당 정치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고 네. 협상 경험이 많은 분을 일단 당의 대표로 내세우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의 면에서 네. 협상 과정에서 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네. 점을 산 거고요. 저희 당내에도 아시다시피 여러 층위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논의들이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협상단에 포함시켜서 네. 필요에 따라서 협상 단장이 직접 우상호 저쪽의 협상 대표를 만나실 수도 있고 네. 또 그걸 좀 확대해서 만나실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당내 협상 논의를 또 할 때 기본적인 전략단이나 의사결정단위가 필요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단에서 협상안을 뭐 결렬이 되면 결렬이 되는 거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협상이 잘 되면 그러면은 열린민주당 안에서는 최종 결정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합당 여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절차가 남겨져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당연히 제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희도 협상 진행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에 또 알려가면서 네.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예, 그것들을 협상단은 이제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는 거기 때문에 네. 협상단장의 뭐 특정한 어떤 그 생각이나 성향이 뭐 전부를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사실은 뭐 시기, 당면 변경 고려하시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앞질러 가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향후에 이제 논의해야 될 일이고, 네, 다 열려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우리 당 대표로서 이 통합 과정 내지는 통합 협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통합 협상 과정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견지되어야 되는 원칙이나 지향점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간에 이제 저희가 이 대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전략이나 입장, 그다음에 이걸 또 합당 여부까지 포함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열린민주당의 창당 정신으로 내세웠던 열린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치개혁의 여러 과제들,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 또 기타 여러 사회제 분야에 대한 어떤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합당을 통해서 더 힘을 받고 제대로 구현되고 관철될 수 있다면 합당을 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오히려 희석되고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에 흡수된다면 합당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의 뜻을 이제 최대한 받들려면 우리가 이런 합당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또 얼마나 개혁해내고 또 최종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후보 반민주적인 세력이 내세운 후보와의 어떤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거의 승리를 어떻게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통합을 한다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시너지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즉 개혁 과제가 보다 선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시너지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에 오히려 조금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열린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한테는 선명한 개혁성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을 거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양편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 내지는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합당의 과정을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 정치처럼 무슨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협상의 모습은 그런 여러 가지 요구,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또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발전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 합당을 통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도 확장의 문제를 걱정하신다는 것을 저도 언론 보도나 또 과거의 논의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도층이 생각하시는 그 걱정의 실체, 네. 이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혁은 시끄럽고 성과가 미진하고 불편한 것이니, 네네.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고 배척하겠다.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 뭐 이런 식이죠. 네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나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네네.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점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개혁을 통한 어떤 정치 효능감, 네.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선 후보, 네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굳이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을 배관시하면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현실적인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양쪽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두 마리 토끼 쫓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표님이 굉장히 좀 의미 있지만 어려운 과제를 손에 받아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뭐 과분한 과제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역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퇴행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기의식도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기의식이 그냥 위기의식으로 머물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합당이 의미 있는 성과물을 협상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합당의 전제이고 결과물로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어야지만 이 합당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구태를 반복하는 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중단돼야 될 것이고, 그런 합당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점, 뭐 그런 점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그 연결이 됐으니까요. 최 대표님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사소송, 이동재 기자가 처음에 5천만 원 했다가 2억 원으로 명예훼손 그 손해배상 그 청구 금액을 그 대표님에 대해서 그 청구한 소송인데, 민사소송 첫 변론 기일에 뭐 대리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전 기자 측은 소송 지연 의도다,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왜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거죠. 비겁하게 피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최 대표님께서. 글쎄 말입니다. 이제 저를 미워하는 거는 뭐 그 심정은 알겠는데 언론의 정도나 본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게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본인의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되고자 본인을 변명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한 것이고요.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어쨌거나 그 증거법의 무슨 그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마치 이제 의기양양한 개선 장군인 것처럼 이제 액수를 올리고 뭐 언론에다가 나는 억울했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그렇죠. 최 대표님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근데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발 사주 사건 이후로 드러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 공작 사례에 의하면 그것이 다 이 채널A 사건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이 채널A 사건을 어떻게 덮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고 또 관련자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 이동재 기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언급을 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소송 대리인께서 네. 변호사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사위 예산심사가 때문에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다 끝날 때쯤 시간에 이제 되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본인이 지금 깜빡하고 기회를 놓쳤는데 네. 기자들한테 엄청 전화가 오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어떻게든 또 악의적으로 또 피해를 입히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또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하고 했는데 네. 하여튼 매사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작년 4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최 대표님께서 고소 고발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1년 6개월 동안 뒤져서 안 나온 거 억지 기소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네.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네.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참 그 비겁하고 악의적인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본인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였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윤씨성을 가진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지금은 정치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사건이 애초에 시작된 거는 2013년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이 어쨌거나 덮였고요. 네. 지금 이제 또 그 윤모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던지고 나가고 나니까 수사가 진행이 돼서 관련자 5명이죠. 구속됐습니다. 5명. 네, 구속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씨 본인이 그 과거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님의 그 주식 투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제 그 인상 비평을 악화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사모펀드. 그랬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앞세운 주가 조작은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다, 네. 중죄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심과 2심이 진행됐지만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그런 중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네. 이득을 얻은 바는 없지만 네. 중간에 주가 조작을 한 흔적이 있고 네. 그것을 어쨌거나 정경심 교수가 알았을 것 같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본인의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통정매매를 한 부인과 장모의 행위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그 본인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 전문가에게 선수에게 통장을 맡겼다. 예, 이정필 씨에게 맡겼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1인 매매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 그 사람이 또 잠적했다가 잡히는 바람에 네. 그 주가 조작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겸허하게 우리 그 권영세 의원 말씀처럼 무슨 수사를 미뤄달라고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전에는 왜 이 수사가 잘 안 됐는지 네. 사실관계를 밝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나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일이지. 네. 지금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됐는데 과거에 무슨 요양병원 사건처럼 본인의 배우자가 장모만 빠질 것이다. 네. 헛된 기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